S&P 다시 지수를 보시게 되면 뭐 아직 51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긴 음봉이 나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추세가 다시 뒤집어지기 어려워 보이니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51선이 깨지면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직 지지가 되고 있다는 거 설명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올라갔던 8거래일 동안 올라갔던 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6.4%가 올라갔거든요. 8거래일 동안. 근데 그 중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이 나오는데 이게 빅5, 빅5. 제네락이 26.3%, 그 짧은 동안에 엄청 올라갔죠. 익스피디아 25%, IT가 23%, 예, 티커가. 그 다음에 모노로식 파워 시스템, 파트너가 아까 올라간 게 그거고요. 모노로식 파워 시스템은 21% 올라갔죠. 트레인이 20% 올라갔는데, 요거가 보면 엄청 많이 올라간 그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실적을 잘 발표했거나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네락은 요게 발전기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개인 그 집도 있고 기업용이 있는데, 지금 개인들은 안 합니다. 전력을 봉합하기 위해서 개인용 발전기를 못 만들어요. 돈이 없으니까. 왜냐면 금리가 한 게 안 좋으니까. 지금은 이제 왜 시장이 좋아졌냐? 쉽게 하면 이렇게 해도 정부 관공서 교육시설은 보통 만들거든요. 에너지를 봉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만들어서 개인들 어떤 이제 주거를 뭐죠? 그 가정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기업이 채워 주가가 올라온 거, 그 실적 잘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피드가 워낙 실적 잘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이건 이제 여행 관련주니까 넘어가고, 가트너는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연구 및 컨설팅을 도와주는 그런 기업인데, 역시 이 3%가 증가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몰로시 파워 시스템은 요거는 이제 그 실제 그 엔비디아 칩 안에 들어가는 또 조그만 칩인데,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칩에 대한 전력 효율성을 키운다. 어떤 건 하는 거냐면요. 전력을 많이 안 쓰게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의 가장 큰 맹점이 전력을 너무 많이 써먹는 거예요. 그걸 다운시키기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걸 다운시키는 거의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기억에 상당히 그 반도체 많이 부품이 쓰고 있는 곳이나 아마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전력을 많이 잡아올 거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효율성이 중요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레이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조를 만드는, 그러니까 건물 내에 냉난방 만드는 기업인데 좋죠. 좋아. 여러분들 최근에 많은 건물들이 바쁩니다. 계속. 그래야지만 건물의 효율성이 또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지만 일단 기업들은 바꾸거든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냉난방 바꾸다 보니까 실적이 좋았다 해서 이런 게 많이 올라간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자, 그리고 다시 다음 글을 보게 되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2020년이요. 2020년 초기를 보게 되면요. 그때가 예, 100, 100입니다. 100. 출발점이죠. 100. 100이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스탁이 200까지 왔어. 오늘 200 도달한 거거든요. 아주 기록적인 날이죠. 딱 따블란 겁니다. 100에서 200까지. 그런데 나머지 493개는요. 지금 110%. 이건 200%. 예. 쉽게 얘기하면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까지 이건 뭐 그냥 493개는 그냥 뭐 이거 뭡니까? 그냥 똔똔이죠, 똔똔. 이건 2배 올라간 거죠. 오늘 딱 2배 찍은 날이에요. 오늘 기념비전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1월 이후부터 올라갔던 이런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역시 큰 게 좋다. 근데 큰 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큰 게 아니고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실적이 반영되다 보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비중을 가져가면 좋은데 이쪽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절반 정도 이상은 이런 정보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 똑같은 그림인데 이건 뭐냐면요. SM500과 러셀 2000을 비교해서 보이는 건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이 비율을 보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 완전 힘을 못 써갖고 0.391까지 빠져 있는 건, 여기 언제적이냐면 쭉 넣어보게 되면 2020년도니까요. 23년 만에 처음이다, 지금. 예. 가장 대형주 대비 소형주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 힘들죠, 소형주는. 엄청 어려워요. 저희도 어렵고. 저희 US도 쉽지 않죠. 왜냐면 뭐 모든 게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수익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러 가지 모든 뭐 월세, 관리비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기세부터 공과금부터 다 올라간 상황이죠. 특히 밥값도. 그러니까 이게 더
수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수익은 줄고 있고 지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자금은 자꾸 더 심할 거고요. 작고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더 심할 겁니다. 아까 있던 저기 플러그 파워처럼 그게 역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비율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빠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거 틴트 삼아갖고요. 이왕이면 큰 정보를 가져가라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이제 진정한 시간이네. 이게 뭐냐 S&P 500 지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진정한 시간이에요.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부터 당분간 갑자기 또 8불이 올라가는 상황은 별로 안 나올 것 같다. 다시 힘을 비축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뭔가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당장 가장 빠른 어떤 이슈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금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빠른 어떤 시장에 대한 그 끌어올릴 만한 가장 중요한 이슈. 11월 21일이죠. 엔비디아 발표하는 거, 실적 발표. 이때 아마 뭔가 다시 한번 물론 엔비디아 한 종목이지만 아까 빅세븐의 어떤 여러 가지 추가 상승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AI 관련주에 대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시장 한 단계 레벨할 수 있는 게 이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해요. 그때까지 좀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미리 생각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스파이거든요. 스파이 보시게 되면요. 이 내려오는 채널, 이 상단과 상단을 이은 것과 하단과 하단을 이었던 이 채널이 보시면 뚫고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 위에 딱, 이 또 위에 선이 하나 또 있죠. 그래갖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조금 그 갇혀있는? 물론 뚫고 올라왔습니다만 갇혀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뭔가 조금 새로운 어떤 호재가 필요하다. 근데 아직까지는 새로운 호재가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며칠 남은 겁니까? 20일이면? 한 열흘 뒤에 나오는 걸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약간의 기간 조정 옆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는 게 저의 뇌피셜입니다. 보시고요. 10년을 금리도 보시게 되면요. 어차피 선을 그은 게 이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올라간 선이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10년에 빠지면 4.26%가 이번에 지지가 되는 거예요. 고점이었던 요겁니다. 요건데 그전에 다시 올라갔죠. 올라가는데 사실은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여기까지 한번 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왜 올라갔냐? 어제 파월이 발언한 것 다시 중간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계속 올라갈지 한번 내려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강력한 지선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10년물도 한번 닫고 올라가거나 그냥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업 아까 했지만 그렇게 다시 10년 올라가면 아까 했지 장이 좀 쉬겠죠. 근데 오늘 좀 빠지고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하여간 요 큰 그림을 잘 보시면서 10년물의 그 강력한 지지라인이 4.26% 그때 근처에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렇게 내려와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실적인데요. 실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고 내년도에 대한 부분인데 EPS에 대한 부분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이게 뭐냐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스파이에 대한 EPS입니다. 내려오고 있죠. 지금 마이너스 0.5%까지 내년 높게 좀 내려온 건데요. 왜 내려왔냐? 여러 가지 봤더니 지금 고금리에 물가 올라오면서 지금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역부족으로 보이고 달러 강세에 여러 가지 미중 간의 분쟁까지 터지면서 지금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다. 미국 재정 악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들면서 지금 약간씩 전망을 약간씩 0.5%포인트까지 내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요거 뭐냐면요. 이퀄레이트이죠. RSP죠. RSP ETF에 대한 요것도 EPS인데 더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2.5%까지. 5배가 더 많이 빠졌죠. 근데 추세는 뭐냐? 내려오고 있다. 내는 거를. 그러니까 이미 올해는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차피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번 3분기가 바닥은 맞는데요. 바닥 맞는데 내년도에 대한 희망적인 실적에 대한 약간씩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스팬은 얼마 안 돼. 0.5%가 얼마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내려오고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이걸 다시 한번 좀 큰 그림 봤더니 이런 겁니다. 전체로 봤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년도의 그 EPS라는 모습인데요. 어닝인데 쭉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이제 올해 여름 지나서 올라가는 모습 나왔다가 다시 내려가 다시 전망치가 지금 242까지 왔죠. 네. 올라가면 좋은데 아까 얘기했지 왜 내려오냐? 아까 얘기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려움이 반영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이게만 올라갔다면 더 막 난리 났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의 내년도의 모습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큰 그림, 더 큰 그림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큰 그림인데 이게 이제 이 짙은 게 매출, 옅은 게 어닝인데요. 계속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닝 리서치라고 하는 요 빠졌던 시기는 끝났다 이제. 예, 이게 가장의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그림은 좋아지는 게 맞다. 다만 아까 본 그림이 뭐냐면요. 요 폭을 좀 내린 걸로 보여주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예.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으나 내년도에 나오는 2023년도 실적은 지금 여러 가지 기업 어려움을 반영해서 조금 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가의 발목 잡은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보여줬던 계절성도 보시면 좋은데요. 자, 지금 보시면 요거거든요. 요건데 요걸 보면 좋죠. 좋은데 잘 보시면 요거예요, 여기. 현재 여기 와요, 여기. 한번 또 내려와요. 이 시기에 다음 주까지 한번 내려옵니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리 보시게 되면. 그 지금 여기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올라왔던 어떤 그런 뭐, 물론 이제 이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모습이니까, 20년 동안의 모습이니까, 이 정확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얼추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여기 또 팔걸이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같이 겸사겸사 좀 쉬는 게 아닌가 싶고, 아마도 요 하락 흐름은 한 2, 3년 정도 나오는 걸로 보였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간 이후에 만약에 여기 나 통계를 치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서 그때부터는 정말 연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또 있죠. 빅스. 빅스가 어제 올랐죠? 어제 8일 내려왔어요. 8일 동안. 엄청나죠? 8일 동안. 지수는 8일 동안 올라왔습니다만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제 올라왔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 뭐냐면 빅스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장이 빠지고 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빅스가 올라오면 장이 쉬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주에 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시장 흐름은 너무나 당연하게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쉬는 거지 이건 뭐 조정이 아닙니다. 크게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고 있구나 보시면 되고 이 조정이 뭐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뭐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추측이고 제 내피셜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요. 이겁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도 오히려 유가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보면 좋은데 유가 대략 빠지고 지금 현재 76이지 76이지 76?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요. 저가 보기에는 여기서 그게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 같이 좀 보시면 좋은데 이걸 보면 또 이유로 보게 되면 진짜 유가 못 가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 무서운 대상포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요. 대상포진 저도 이제 그 예방주사인가 맞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독감약하고 뭔가 이렇게 믹스가 된 약이 있다던데 그거 한번 맞고 싶은데 한번 걸리면 엄청 아프답니다. 대상포진은. 그걸 또 우리 이 의원님이 한번 걸려봤기 때문에 저한테 매번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꼭 맞으라고 주사를. 근데 제가 시간이 안 돼갖고 조금 뭐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게 약이 그런 겁니까? 싼 데 좀 있습니까 혹시? 예방주사 맞는 거? 좀 싼 데 찾고 있는데요. 있으면 말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유를요. 자, 첫 번째 유가가 빠지는 글로벌 수요 둔화. 지금 물가 말도 못하는데 누가 기름을 쓰냐 이거죠. 예, 여행도 못 가고 그냥 아끼겠죠. 아끼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가장 안 쓸까요? 누가 가장 우려하겠습니까? 중국. 예, 중국 정말 쉽지 않죠. 중국에 대한 수요 둔화가 우려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통계가 나온 건 없는데 가장 기름을 많이 쓰는 국가니까 뭔가 좀 덜 쓰지 않을까 싶고 특히 제 주변 이미 증명했죠. 안동 이사님, 이하영 위원님 대부분 다 기름 안 쓰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요. 이분들 진짜 소비 절대 안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안 팔리겠죠. 길가시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분이 있는데 저희는 뭐 예외시켜야 되는 하여가 그래서 일단은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시키면 기름값 못 간다는 설명 좀 드리고 두 번째 중동 전역이 아니고 지역 전역에 국한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이참에 이스라엘을 고립시키려고 엄청나게 머리 썼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기름 금수 조치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뻑하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뭐 폐쇄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통하지 않아요. 왜 안 통하냐면
이란에 누구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은 약간의 좀 몇 개 안 돼요. 이란 쪽에 같이 하는 국가들이 거의 다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란이 뭘 하든 간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름을 갖고 뭔가 약간 장난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 이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러죠. 왜냐면 그게 많이 터지면 여러 가지 막 같이 치고받고 하고 여러 가지 싸우면 엄청 더 심해지겠죠. 또 심해지면 호르무즈 해협까지 폐쇄가 되면 기름값 말도 못해 뭐 급등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 이제 미국도 이스라엘 쪽에다 얘기합니다. 이란 건들지 말라고. 근데 이란 건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여기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만한 상황이 안 되면 확률이 5%밖에 안 돼요. 5%. 하지 않으면 기름값은 중동의 어떤 화약고가 터지면서 기름값이 올라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나왔던 보고서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이요 이란 사우디하고 관계를 개선하면서 또 친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막 여기를 막 해집어 갖고 뭔가 좀 문제를 크게 키우고 싶은데 중국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중국. 그럼 중국이 또 기름값 올라가고 하면 중국이 또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사우디 역시 중국하고 사이를 사이좋게 지내다 보니까요. 딱히 기름값을 더 막 하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다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이런 이유만 들어도 당장의 기름값이 치고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지난번 올라갔던 기름의 값의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연말까지 사우디 어떤 감사한 조치가 이어지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반짝 올랐죠. 반짝 첫날인가 두날에 올랐죠. 이 분해 터지고 나서. 근데 지금 또 봤더니 지켜보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딱히 여러 가지 다른 국가를 번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 전쟁으로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여기는 안 적혔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가 중에서 지금 대부분 다 좀 뭔가 전쟁을 더 키울 듯한 모습이 나와도 다 관심이 없어요. 야 먹고 살기는데 무슨 전쟁이냐고 다 지금 중동 여러 국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나 해, 난 안 해 이런 거죠. 지금 그럴 때야 밥도 못 먹는데 때거리가 없는데 뭐 전쟁이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진짜 경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특히 중동 쪽이 되게 어렵잖아요. 막 큼지막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름이 나오는 몇 국가는 잘 살지만 지금의 보여줄 만한 이런 내용들은 같이 동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저는 상당 기간 동안 기름값이 힘을 쓰지 못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마무리하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